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로집사의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인 하루델리오 사건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준호의 FTX 채권이 지금 FTX에서 일부 그렇게 크지 않은 50만 달러 미만의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가 시작되고 있어서 사실 KYC 절차도 공식적으로는 6월 2일까지는 모두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KYC를 모두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채권이 내 채권이다라는 것을 신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계정에 있는 자산이 자금 세탁 우려가 없고 배당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도 모두 다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방준호의 가상자산은 사실은 많을 때는 지금 조 단위의 그 가상자산을 트레이딩 했기 때문에 매우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방준호는 그 FTX 채권자 중에서는 30위 이내에 드는 큰 채권자였기 때문에 그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준호가 구금되어서 그 FTX 파산 이후에 기존의 채권자들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역 10년형의 그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아직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KYC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이제 그 FTX 채권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로집사에서 제가 방준호에게 많이 찾아가서 이제 파산 절차를 스스로 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 로집사는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방준호와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파산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채권자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채무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방준호의 채권자들은 누가 있는지, 렘마는 정말로 저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FTX 파산 채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준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지금 상태에서 3월 달에 지금 신문이 예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는 파나마 법인인데 그 채권자들이 여러 관계된 채권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 그 고등법원까지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제 재신청을 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 방준호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많은 설득을 한 결과 본인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고, 반면에 이제 다른 채권자들인 이명철 등의 채권자들은 파산 절차를 별로 썩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FTX 파산 절차에서 방준호의 채권이 아니라 본인이 그 파산 채권의 이제 근거가 된 방준호 계정의 가상자산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방준호는 이를 운영할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와 좀 충돌되는 점이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상자산이 방준호의 채권자들일 것이고 방준호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방준호의 채권자들이 모두 FTX 채권자로서 방준호 계정에 있는 게 내 것이다라는 채권 신고를 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되는 KYC를 해야 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게 이명철 등의 신청과 방준호의 파산 신청이 충돌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파산 절차가 신고된 이후에 FTX에 여러 가지의 공식 서한을 보내려고 했는데, FTX의 어떤 심리라든지 진행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바로 영문으로 서신을 보내도록 됐습니다. 그 트라움 인포테크의 이상훈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명철 등의 주장에 반대하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고요. 다만 동일하게 그 법적인 다툼이 다 종료될 때까지는 배당을 보류하고 또 KYC는 채권자들이 직접 할 수도 있도록 하거나 파산관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서신을 좀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잭 도르시 그 판사님이고요. 그래서 제 소개를 하고 저희 로집사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코리아에서 한국에서는 하루인베스트의 파산, 그리고 델리오의 파산, 하루유나이티드의 파산, 그리고 방준호에 대한 파산, 렘바테크놀로지스에 대한 파산, 그리고 박수용, 송은, 이형수에 대한 형사 사건, 그리고 델리오의 정상호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리고 그 방준호의 형사 사건, 그 사기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방준호는 곧 파산이 돼서 서울회생법원에서 아마 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뱅크럽시 코르트인데 이제 저희가 구글 번역을 하다 보니까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고쳐서 보내려고 합니다. 예, 방준호의 채권자는 8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하루 유나이티드 대표자인 이형수와 그리고 델리오로부터 자산을 받아 다시 양수한 트라움 인포테크의 이상훈, 그리고 이명철, 그 다음에 이명철이 회사인 에임드, 그리고 그 최지웅이라는 모자이크 대표, 그리고 모자이크는 회사, 이렇게 있고 그 외에 방진호에 가까운 지인들이 몇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들은 이제 명확하게 지금 방준호가 이 채권자들 사이에 어떤 권리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아마 이해관계가 충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준호에 대해서 그리고 렘마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파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단 파산 관계인은 방준호와 렘마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 그리고 렘마의 대표자로서 방준호가 스발바르 홀딩스와 한 그 파산 채권 양도 계약을 모두 부정할 것입니다. 그 부정하는 것은 아직 대금이 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이행 쌍무 계약으로 이행 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전체 방준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왕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영문으로 쭉 얘기를 했고요. 방준호의 FTX 파산 채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가상책 자산은 방준호의 채권자들일 것이고 방준호는 트레이딩을 한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파산이 선고되었을 때 이 재산에 대해서는 방준호 채권자가 직접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명철 등의 주장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방준호의 소유이고 방준호는 다시 각 채권자들에게 이를 나눠줄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방준호의 채권자들이 가상자산을 예치한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채권자로 들어갈 수 있는지가 좀 문제됩니다. 만약에 이게 방준호가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스발바르 홀딩스에 방준호가 넘긴 계약 자체는 인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명철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바로 하루인베이스트의 운용사인 하루유나이티드라든지 아니면 델리오 서비스의 트라움 인포테크가 바로 똑같이 지금 이명철 등과 같이 채권 신고를 하고 자신이 스스로 KYC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쭉 보시면 방준호의 그 파산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이제 방준호의 채권자 중에 하나인 하루 유나이티드가 이제 채권자로서 방준호의 재산에서 받아갈 것이고요. 하루 유나이티드가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하루 유나이티드, 즉 하루 인베스트 서비스를 운영한 그 운영사들은 지금 뭐 15,000명 정도의 고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이 하루 유나이티드의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예치한 자산을 모두 그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스발바르 홀딩스가 먼저 가져간다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많이 되는데 방준호의 채권자로서 하루 유나이티드가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하루 유나이티드의 채권자인 하루 매니지먼트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직접 모두 FTX에 있는 가상자산이 내 거다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너무 이상한 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준호의 채권이 이제 하루 매니지먼트에 오게 된다면 그 하루 매니지먼트의 파산 재단에 귀속된 가상자산은 모두 내 것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루 인베스트의 그 채권자들이 됨으로써 모두 이제 나눠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방준호에게 배당하고 방준호의 재산이 파산재단으로서 이제 다 나눠진다면 공정한 결과가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에 대해서는 소송의 경우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서의 대응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저희대로 방준호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파산 선고를 받고 그 파산 선고 받은 거에 따라 가지고 한국에서 챕터 15에 따라서 이제 한국의 방준호의 파산 관제인이 파산 승인 그리고 파산 관제인의 이행 거절이라든지 부인권 행사를 미국 파산법원에서 승인받는 절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접수되면 미국 파산법원에서 FTX 파산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주목이 되고 있으니까요.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